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 떠평은요, 단독 기사인데, 조선일보 단독 기사인데요. 제목이 국정원 3대 간첩단 연계 100명 포착하고도 수사 못해. 야,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럴 줄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부제목 보니까요. 수사 지휘한 전 간부, 대공수사권 폐지되며 내사 중단.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이 2022년 11월부터 민노총, 창원, 제주 간첩단 등 3대 간첩단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 명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내사 대상자로만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이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와 경찰 이관의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국정원법은 2020년 12월 13일 통과됐고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3대 간첩단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내사는 창원은 2016년, 제주 민노총 사건은 2017년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2020년 국정원 대공수사국 수사단장으로 내사를 지휘했던 전직 국정원 간부 하동한 씨는 본지에 민노총, 창원, 제주 간첩단 다 합쳐 북한과 연계된 혐의자가 약 100여 명에 달했다며 세계 간첩단과 잦은 통화를 하거나 접촉하는 등 북한의 포섭 대상으로 보고된 인물들인데 대공수사권 폐지로 이들에 대한 내사는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공수사 전문가인 하 씨는 2022년 3월 국정원 대구 지부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하 씨에 따르면 당시 민노총, 창원, 제주 간첩단 사건으로 국정원 수사국 내사부에 등재된 인원은 각각 15명, 40명, 45명 정도라고 한다. 내사 대상자 약 100명 가운데 국정원이 간첩단의 정식 조직원으로 의심한 인물은 40여 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검찰이 기소했던 인원은 민노총, 창원, 제주 간첩단에서 각각 4명, 4명, 3명으로 총 11명이었다. 하 씨는 올해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니 추가 내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일부에 대해서만 2022년 11월 압수수색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한 것이라고 했다. 하 씨는 세 간첩단 모두 국내에서 5년 이상 암약했다며 최소 2, 3년의 내사 기간만 줬더라면 국정원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각 간첩단 조직 실체를 규명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정원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들에 대한 간첩 활동 여부를 규명해야 했지만 당시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자들만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정원 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에는 안보수사단이 설치됐다. 하지만 국정원이 세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내사 대상자로 분류한 인사들의 명단은 경찰에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 전문가들은 국정원으로서는 지금 경찰의 대공수사력으로는 간첩단 수사를 감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안 유지도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재판을 받는 민노총, 창원, 제주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 대부분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전했다. 또 사이버 드버크,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교신하거나 스테가노그라피, 기밀 정보를 이미지 파일이나 mp3 파일 등의 암호화해 숨기는 기술 등 고도화된 암호 프로그램을 통신수단으로 활용해 교신했다. 이 때문에 내사와 증거 수집에는 현지어에 능통하거나 IT 전문성이 높은 수사관들이 투입됐다. 전문가들은 간첩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국내 내사와 수사, 해외 내사, 과수사, 북한 정보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해야 한다고요. 시일이 걸리더라도 경찰이 국정원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의 영향을 경험했던 하동환 씨는 국정원의 63년간 축적된 간첩수사 역량을 경찰이 단시간 내에 전수받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이 어렵다면 미국의 FBI처럼 별도의 간첩수사 전담기관을 창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했다. 참 우리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할 때 이런 우려했잖아요. 우리가 걱정했고 저도 뭐 여러 번 논평을 했는데 그런데 우물딱주물딱 그냥 해버리고 이게 시행이 된 게 올해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작년에 통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간첩을 못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100명을 민노총, 창원, 제주 간첩단 사건 요 사건으로만 100명을 간첩으로 의심하고 내사를 했는데 확실한 증거만 가져오라고 해서 그거 아니면 못한다고 그래서 4명, 3명 총 11명만 남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100명이 내사를 했는데 간첩으로 의심해서 그런데 11명만 넘겼다. 확실한 증거 가져와라.
프로 간첩은요, 확실한 증거를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 11명은 어설프게 했다가 걸린 놈들일 텐데, 진짜 치밀하게, 진짜 007 같이 뭐 귀신같이 한 놈들은 웃고 있을 겁니다, 지금. 주무래기들만 잡았어요. 또 간첩들끼리요, 일망타진이 안 돼요. 간첩들끼리도 서로 연락을 못 취하게 이 간첩이 이 간첩하고 같은 간첩인지 모르게 투입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각자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뭐 마약쟁이들처럼 한 놈 잡으면 전부 통째로 잡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간첩은. 그래서 간첩 수사가 힘든 거고, 63년 동안 대공수사한 그 국정원의 노하우가 있는데 이걸 폐지하고 경찰에 느닷없이 하니 이게 뭐 장난입니까? 애들 장난이에요? 소매치기 잡는 거예요? 살인범 잡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르다니까. 이거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폐지를 했으니까 간첩을 이렇게 못 잡는 건데, 안 봐도 뻔하죠, 비디오죠. 그렇다면 이거 국정원에서 간첩을 못 잡게 한 놈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 말로는 뭐 인권 어쩌고 주접을 떠는데, 그리고 이런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국정원을 이렇게 쓰레기 창고로 만들었는데 간첩을 못 잡게 한다? 그러면 다 그런 일을 추진할 때는요,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추진해요. 그렇죠. 모든 일에. 법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뭘 원하면, 배고프면 먹으러 가고, 그렇죠. 이쁜 여자를 꼬시려면 작업을 걸고, 뭔 목적이 있으면 그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법을 통과시킬 때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을 민주당이 통과시켰는데, 문재인 정권 때 밀어붙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걸까요? 인권 때문에? 간첩을 옹호하는 세력 아닙니까? 간첩에 연계된 세력 아니에요? 북한에 한두 번씩 갔다 와가지고 북한이 좋은 사람, 북한에서 무슨 약점을 잡혔거나, 북한에서 직사 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북한으로부터 무슨 어떤 제공을 받거나 도움을 받거나, 선거 때 뭐 하다못해 국정원 댓글을 조작이라도 하거나, 국정원 댓글 조작이 아니라요, 이 댓글 조작, 드루킹 조작을 하거나, 부정선거를 해줘서 당선을 시키거나 뭔가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으면 안 되겠다. 왜? 나의 이익하고 부합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으면 내 이익이 떨어지는 거야. 민주당의 이익이. 민주당은 저런 간첩들이 있어야 이익이 더 증대되는 거예요. 선거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지원을 받거나, 피가 땡기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첩을 못 잡게 국정원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경찰로 남겼는데, 경찰, 그럼 얘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국정원에서만 꼭 간첩 잡아야 돼? 경찰에서도 잡으면 되잖아. 누가 간첩 잡지 말래? 요따오 얘기를 합니다. 요따오 얘기를 해요. 농구 선수하고요, 축구 선수하고요, 같은 운동 선수예요. 같은 운동 선수인데 쓰는 근육이 다르고 쓰는 기술이 다르고요, 전술이 달라요. 농구 선수가 축구 잘할 것 같아요? 축구 선수가 농구 잘할 것 같아요? 운동신경이 있으니까 일반 사람보다 잘하겠지. 근데 국가대표,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마찬가지예요. 경찰 수사는 경찰 수사고 간첩 잡는 수사는 다르다니까. 여기 이분들 국정원에 간부했던 하동원 씨인가요? 이분도 얘기했잖아요. 63년 노하우 경찰에서 지금 간첩 잡는 데는 건 말이 안 된다. 앞으로 하세월 걸린다. 그 사이에 간첩들은 활개를 치고 활동해서 우리나라 국익을 완전히 작살을 내고 있는. 그거구나. 경찰에서 간첩 잡는 노하우가 쌓이려면 최소한 10년, 20년 걸리는데, 그때까지 간첩들이 활개를 치면서 나라 다 잡아먹으면 그 다음엔 뭐 간첩 잡을 필요가 없는 세상이 온다 이거지. 너희들이 다 먹으니까, 간첩이 대한민국을 먹으니까, 간첩을 파견한 놈들이 대한민국을 먹으니까, 간첩을 옹호한 놈들이 대한민국을 먹으니까 간첩 잡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때 되면은 미국 스파이 잡겠다고 설치겠다, 그지? 미국하고 연계된 놈들 다 때려잡겠다고, 일본하고 연계된 놈들 다 때려잡, 기업이고 뭐고 평론가고 뭐 다 때려잡겠다고 그러고, 그지? 친북하고 이게 다 나라를 점령했으니까, 그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 연계된 간첩 잡는 노하우는 앞으로 생겨도 그때 되면 끝났다는 거야? 그때까지 시간만 벌자는 거야? 마치 이재명이가 재판 시간만 끌으면 내가 대통령 된다. 왜? 부정선거로 끝난 거야. 감옥만 안 가면 되는데 재판 연기만 하면 돼. 그거야? 간첩 잡는 것도 연기만 하면 돼? 다 먹은 거야, 그 다음엔? 그래서 이재명이가 섀도우 캐비넷 뭐 했냐? 무슨 내가 구성 다 했어? 거기에 줄줄 쫙쫙 쓰는 거야? 그림자 내가 다 완성했어? 북한과 다 얘기 끝난 거야? 뭐야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런 말을 했네요. 할 일을 하자.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요즘 참모들에게 부쩍 자주 하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4+1 개혁 있잖아요. 연금, 의료, 교육, 노동개혁, 플러스 저출산, 이거 그동안에 다른 정부에서 저 눈치 보고 여기에 저기 태클 걸리고 저기에 태클 걸리고 못했는데, 우리는 욕먹으면서도 하자. 지지율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하자. 아주 박수칩니다. 그런데요, 이거 다 해야 되죠.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다 급한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해야 돼. 간첩 잡는 일은요. 부정선거는요, 그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도 인기 올라가는 일은 아닐 거예요. 부정선거 밝히는 거, 그 다음에 간첩 잡는 거. 그러나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할 일을 하자. 역사가 평가. 윤석열 대통령 응원합니다.
그 2% 부족한 거 미치겠습니다. 부정고성 수사 왜 안 하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왜 두려움 마세요. 의료개혁도 두려움 없이 하시잖아요. 부정선거 이거 더 급해요. 의료개혁도 급하지만 이거 더 급해요. 다음 선거가 불과 얼마 있으면 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선거개혁 해야 됩니다. 선거개혁. 할 일 하자. 박수 쳐드리고요. 역가가 평가할 것. 인계 연연하지 말자. 박수 쳐드리고요. 코 2% 간첩 잡는 거. 부정선거 수사하는 거. 요것만 채워주세요. 제가 욕먹으면서 응원하잖아요. 의사들한테도 욕먹고 말이에요. 지금 뭐 얼마나 아주 돌림방을 당해요, 제가. 아주. 그러면서도 그냥 주장창 응원하잖아요. 부정선거 수사도 안 하는데도 응원하죠. 검찰에서 하고 있다고요? 하고는 있죠. 중앙지검에서도 하고 있고, 안양지검, 안양지청의 그 김지훈 검사도 전담으로 하고 있고, 제대로 하게끔 대통령의 입에서 국무회의에서 하방 빵! 질르면 그냥 판 끝나요. 왜 그걸 안 질르시? 부탁드립니다. 충성 필승!